중국은 어렵지. 뭐 그저께도 베이징 가봤더니 중간 전에 가면 우리나라의 전세상가처럼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가봤더니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 중간 전세상가에 가보니까 딱 하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완전 망가졌다. 근데 중국 경제가 어렵긴 어렵다라는 걸 그때 탁 느낄 수 있겠던데 어렵지. 중국 경제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어려울 때 중국이란 나라는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중국 경제가 어렵다, 망한다고 하는데 진짜 망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경제 이제 유튜브를 보면 중국 망할 것 같아. 뭐 망하네, 뭐 폭망하네, 뭐 이제는 끝이네, 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들어가서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유튜브 썸네일에는 뭐 중국 폭망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이해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해 안 가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은 과연 폭망할 것인가? 나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얘기다. 중국이 왜 폭망합니까? 물론 뭐 망한다 그러는 것이 어떤 수준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망한다고 그러는 것이 중국 경제가 10%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5%로 떨어진다. 이걸 망한다라고 표현하면 오케이. 뭐 망한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중국이 우리나라 97년 IMF처럼 그렇게 정말 국가적 경제 위기를 직면할 것이다. 이거를 망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경제가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폭망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1980년대에 미국 CIA가 대표적으로 중국 분열론을 그때 막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결국 분열될 것이다. 옛날 그 구소련처럼. 그래서 진짜로 1989년 천안문 사태 아시죠?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짜 중국 분열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 뭐 천안문 사태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수습을 하고 다시 성장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 2000년대 2001년인가요? 그때는 고든창이라고 그러는 그분이 중국의 몰락이라고 그러는 책을 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번역이 돼서 출간됐고 근데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 1년 안에 중국 경제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망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2001년 WTO에 가입을 하고 급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결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최근 얘기예요.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그때 헝다 부동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헝다가 넘어졌을 때 이제 중국 망한다. 뭐 그때 유튜브에 보면 알 거예요. 내일 망하는 것처럼 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유튜브가 이렇게 또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중국은 뭐 국권이 5% 성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5% 성장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 저렇게 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5% 성장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건데 어쨌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중국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됐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경우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왜 안 망할까? 중국은 왜 망할까가 아니라 중국 왜 안 망하지? 라는 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왜 안 망할까요? 중국은 그렇게 서방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정말 뛰어나신 그 유튜버들이나 그렇게 중국 망하네 하는데 왜 안 망했을까? 나는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예요.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묶어서 그네들은 뭐 정치 경제 시스템을 엮어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중국인들의 컨셉 자체가 우리랑 많이 달라요. 동샤오핑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자본주의 국가에는
계획이 없냐? 계획 있잖아. 야, 그렇다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이 없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운영의 한 툴이야, 수단이야. 그걸 가지고 뭐 사회주의 국가는 뭐 계획 경제를 해야 되고, 뭐 자본주의 국가는 뭐 시장 경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시장의 어떤 자원 배분 기능이 효율적이라면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주의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왜냐? 시장은 그냥 툴이니까,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운영의 한 툴로서 시장의 시장주의를, 뭐냐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사실 시장 경제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시장은 사회주의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수단의 하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국가 주도의 공산당 주도의 그런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또 다른 시스템 두 개예요. 두 개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고, 두 개의 요소가 분리된 듯 하면서도 같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봐야 돼요. 함께. 그럼 시장과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는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이런 것이죠. 2008년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중국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결국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그러니까 서방 경제가 다 망가지는 바람에 중국도 힘들었죠. 그때 중국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국진민퇴예요. 고진민토이. 국진민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의 체제. 국가가 나서고, 그동안의 그 민영경제, 말하자면 시장경제, 이 부분이 뒤로 빠져나간다. 국가가 힘들 때,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수습을 한다. 그게 국진민퇴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GDP의 한 15%, 13 내지 15% 정도에 해당하는 4조 위안을 풀어서 그때 시장에 직접 풀어가지고 경제를 그때 살린 거예요. 서방 경제가 다 어려울 때 중국 경제만 홀로 독야청청 성장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2010년 결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은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라고 하는 요소, 시장이라는 요소가 막 왔다 갔다 혼재돼 있으면서 서로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하나를 강조하고 하나를 덜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만 보면 망할 것 같아. 근데 그 또 다른 요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일까? 국가라는 요인과 시장이라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중국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서방의 어떤 시장주의적 그런 생각에서만 중국을 보면 중국 내일 망하는 나라야. 그게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중국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같은 게 올 수도 있나요? 자, 그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의 속성이에요.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국가가 경제 주체의 하나로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국가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 틀을 넘어서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어떤 경기 부양을 하건 어떤 정책을 쓰던 그런 시장 경제의 큰 틀은 범위 내에서 진행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가 국유기업이 직접 나서서 경기를 막 부양하고 돈을 풀고 투자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컨셉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도 계획이 있고 또 그 정부의 어떤 재정 기능도 있고, 이제 당연히 그러죠. 근데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식이야. 서방에서는 정부라고 하는 기능이 심판이잖아, 심판.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그 심판은 누가 반칙했는지, 반칙한 놈
뭐 옐로우 카드 주고 레드 카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의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의 성향은 심판도 보고 볼도 차. 자기가 원하면 슬쩍 밀어주기도 하고. 그 다르지. 서방의 심판과 중국이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가 말하는 심판 속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맨날 넣는 게 항상 그래. 중국 망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국은 뭐 망하는 거야, 많은 거야. 나는 그 이분법적 생각, 아니면 뭐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망하면 좋지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만 하면 맨날 중국 망하냐, 안 망하냐, 이렇게 단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중국이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중국은 어렵지. 지금 그저께도 베이징 가봤더니 야 베이징에 거기 가면 중관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관춘이 거기 가면 사실 중국의 IT 산업이 시작된 데가 베이징 중관춘이에요. 거기 내가 99년에 처음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거기 취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 중관춘 한번 놀러 가봤어요. 야 근데 중관춘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용산 상가처럼, 전제 상가처럼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가봤더니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겸, 지금 요즘에 누가 PC를 거기 가서, 전자상가에 가서 안 사잖아요. 요새 무슨 인터넷에서 사거나, 아니면 하여간, 매장 가서, 자기네들 매장 가서 사잖아. 근데 중간쯤 전자상거래 가보니까 딱 하나 남아있어. 그 AS 하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시인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망가졌다. 근데 중국 경제가 어렵긴 어렵다라는 거 그때 탁 느낄 수 있겠던데. 어렵지. 중국 경제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어려울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응? 야, 망하냐, 안 망하냐가 아니라, 야, 어려운데 중국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쟤들 하고 있는 게 뭐야? 쟤네들 정부는, 국가는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걸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의 그 단어를 꼽는다 그러면 나는 신질 생산력이라고 꼽아요. 이게 신질 생산력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건데,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임가공,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이 많았잖아. 예를 들면, 백색가전 만들고. 이제 그게 아니고,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게 이제 신질 생산력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생산력을 기존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으로 새로운 생산력으로 경제를 추동하겠다. 그게 뭐냐면 성장 엔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엔진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올 3월이죠 벌써. 2024년 3월 정부 업무보고 전인데 정부 업무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신질 생산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신질 생산력은 뭐냐면 앞으로 중국 정부는 말하자면 AI, 무슨 신재료,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이런 새로운 미래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 상업,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질 생산력이 그러면 성공할 것이냐? 그걸 좀 봐야 돼, 사실은. 이게 이제 신질 생산력이라고, 이게 신질 생산력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어차피 이런 영역은 다 새로 시작하는 미래 산업이에요. 근데 이 미래 산업은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국가가 마중물을 부어서 성장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지. 그걸 중국은 참 잘해. 그래서 나는 이게 이게 신질 생산력 중국의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노력이 중국 경제의 어떤 퀄리티, 질을 바꿀 것이다. 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중국이 그 신질 생산력, 중국 정부가 신질 생산력 영역이라고 지정한 부분이 하나가 민간 우주 항공이에요. 우주 항공은 보통 중국이, 우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주도하잖아.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그걸 나서서 하고 있는데, 미국은 나사가 하고. 근데 보통 국가가 필요한 우주선을 많이 쏘아 올린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민간 것도 받아서 쏘아 올려요. 민간 우주항공. 근데 그 사업을 중국이 시작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제2기 발사대를 최근에 원창에, 해남성 원창에 완공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항공 기술이 중국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지. 지금 전 세계에서 달나라 뒷면으로 가서 탐사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 그리고 하늘에는 천궁이라고 그러는 우주정거장이 지금도 돌고 있고. 근데 그 기술 이제는 상업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질 생산력의 한 부분인 것이지.